안녕하십니까. 저는 17강 낭비꿈이고요. 오늘은 퓨처 셀프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님 반갑습니다. 퓨처 셀프는 어떠한 책일까요? 벤저민 하디가 지은 책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뉴스레터 40만 구독자가 있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저자. 이 책의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아는 것은 강력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다.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토니 로빈스, 베스트셀러,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머니의 저자입니다. 책이 있으시면 같이 낭독하면 좋습니다. 뒤에 표지는 Be Your Future Self Now,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라고 써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 있게 바꾸고 싶다면 미래의 나와 연결을 하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벤저민 하디인데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계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는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클lem슨 대학교에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더 데일리 업그레이드라는 팟캐스트를 통해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정기적으로 삶의 방식을 도약하는 데 도움되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는 2015년에서 2018년 동안 글쓰기 플랫폼인 미디엄에서 1위에 오르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뉴욕타임스, CNBC 등에 실렸다. 또한 포브스, 허핑턴 포스트, 옵저버 등에도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 총 8권을 발간해 70만 부 이상 판매됐다. 현재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살고 있다. 옴디니 최은하는 상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교육회사에서 인사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했다. 글밥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현재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생각이 바뀌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 더 원페이지 프로젝트, 어른 초년생의 마인드 트레이닝, 공정한 리더십, 슈퍼 석세스, 퍼스널 스토리텔링,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10배의 법칙 등이 있다. 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퓨처 셀프입니다. 나의 부모님 필립 하디와 수잔 나이프, 나의 형제 트레버 하디와 제이콥 하디, 나의 아내 로렌 하디, 나의 아이들 갈렙, 조단, 로건, 조라, 피비, 렉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차례를 보니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두 번째 파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세 번째 파트,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60가지 이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내가 전하려는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이미지들은 문화 디자인 회사 개핀 보이드가 제작했다. 나는 세스 고딘의 책 더딥에서 개핀 보이드의 그림을 처음 보고 내 사무실 벽에 장식할 그림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낭독하느냐 묵독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프롤로그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빌 고다드. 당신이 어디에 가장 몰입하는지 확인하라. 당신이 어디에 가장 몰입하는지 확인하라. 2015년 10월 4일 저녁 17세의 지미 도널슨은 11학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한 역사 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3년 전부터 지민은 열심히 유튜브를 제작했지만 이번 촬영은 달랐다.
전에 찍은 영상들은 대부분 비디오 게임 해설이나 유명 유튜버의 생활과 세대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구독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민은 6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2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5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10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각 영상의 길이는 약 2분이었다. 극적이고 짜릿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의 지민은 미래의 나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영상을 찍자마자 올렸지만 이번에는 2015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각 영상이 정확하게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공개되도록 예약 설정을 해두었다. 6개월 후인 2016년 4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지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지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현재 통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은 구독자 8,000명이었고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 이 수치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의 수치를 비교해 보길. 그런 다음 그는 미래의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 6개월 후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그때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면 좋겠어. 구독자가 적어도 1만 5천 명이 됐으면 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구독자에게. 여러분도, 그래. 지금도 나는 여전히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 미래의 나도 계속 그러면 좋겠어. 6개월 안에 내 채널의 구독자가 2만 명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6개월 후에 내 구독자가 2만 명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17강 유튜브가 6개월 후에 2만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짜잔, 이렇게 방송하기. 페이스북에 제가 채널을 공유를 했습니다요. 책을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이어보기. 지민은 6개월 목표를 달성했다. 그뿐 아니라 2016년 10월 4일, 10월 4일 12개월 후 미래의 나 영상이 공개될 무렵에는 6개월 전보다 구독자가 10배 증가해 그의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 이상이 됐다. 그는 수백만 명이 조회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그의 영상은 점점 대담해지고 혁신을 거듭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미스트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을 제작한 일은 지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다.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는 지미가 꿈을 향해 용기를 내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다. 몇 년 후 그는 인터넷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금도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미래의 나의 모습,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즉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날 밤 역사 시험을 포기하고 미래의 나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지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실제로 지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2012년 10월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달라진 영상에는 비디오 게임이 진행되는 모니터가 아니라 그의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한다. 지미는 자신이 만든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의 영상에서 자주 출연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2016년 6월 1일 지미의 첫 번째 영상은 엄청난 입소문이 나면서 2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미와 그의 친구들은 최고의 유튜브 영상을 선보인다며 댓글을 달았다. 영상에는 시각 효과가 더 많이 생겼고 미스터 비스트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웃으며 활개쳤다. 며칠 후 지민은 흥미로운 묘기나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는 피크닉 테이블을 구매해서 플라스틱 버터칼만 사용해 그 테이블을 반으로 잘랐다. 지민은 테이블을 자르기 위해 플라스틱 칼 수천 개를 사는데 60달러 이상을 썼고 미션을 수행하는 데 수십 시간이 걸렸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300만 건 이상이었다. 와우. 플라스틱 버터칼을 이용해서 피크닉 테이블을 자른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2016년 8월 23일에는 친구가 식품 포장용 랩 100개를 이용해 자신을 둘둘 마는 영상을 올려 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식품 포장용 랩 100개를 이용해서 자신의 둘둘 마는 영상 200만 건 조회수가 나왔대요. 2016년 10월 16일 그는 자신이 인터넷 광고를 읽자마자 그 광고가 즉시 현실이 되는 상황극을 만들어 올렸다. 공짜 아이패드 당첨이라는 광고를 읽으며 순식간에 그의 현관에 새 아이패드가 나타났다. 당신의 노트북을 100배 더 빠르게라는 광고를 읽으면 그의 무릎에 어느새 새로운 노트북이 있었다. 와우, 놀라운데요? 그는 노트북을 넣고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영상에 등장한 노트북을 부수면서 영상을 끝냈다. 아, 영상을 부수면서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으로 미스터 비스는 9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야, 나, 여러분은 새 노트북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2017년 1월 8일, 미스터 비스는 10만 가지 세는 자신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미션을 완수하는 데 거의 40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달 뒤에는 20만까지, 그 다음에는 30만까지 셌다. 2017년 8월에는 로건 프리라는 이름을 10만 번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미션을 선보이던 지민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말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었네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로 방향을 전환했다. 잘했네. 그는 더욱 대담한 실험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주요 전략으로 기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기부 영상? 저는 기부 강의를 많이 했는데 2017년 6월 15일 자신의 직접 노숙자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영상을 올렸다. 나중에는 10명의 노숙자에게 각각 1,000달러를 주었다. 2017년 8월 15일에는 게임 영상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게이머들을 무작위로 골라 그들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야, 멋진 상상인데 온라인 게이머들을 무작위로 골라서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자신의 모습. 10명의 노숙자에게 1,000달러를 주는, 우와. 그의 기부 영상은 느닷없이 큰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 8월 23일에 올린 영상에는 피자 배달원들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고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지미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지미는 기부받은 돈이 자신과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남자를 끌어안았다. 와, 저도 이 기부 천사가 되어서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싶네요. 2017년 8월 30일에는 우버 기사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었다. 1만 달러 팁. 끝내주네. 지미의 채널에는 후원자가 여럿 있었다. 후원금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미는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다. 그에 더해 규모가 큰 미션이나 게임을 수행해 사람들이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풍선을 매달아야 자신이 공중에 뜰 수 있는지 실험했고 자신이 사는 주에 있는 모든 월마트를 찾아다니며 스메이커즈 초코바를 사기 위해 100시간 이상을 운전했다. 와우. 동전만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고 그의 채널에 300만 번째 구독자에게 1페니짜리 동전 300만 개를 주었다. 동전을 주면은 좀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를 팔았다는 거. 네. 야, 그의 채널 300만 번
300만 번째 구독자에게 1페니짜리 동전 300만 개를 주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2020년 10월 4일 그의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되자 미스터 비스트는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가 됐다. 그의 채널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30명 이상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유튜브 제작 사업을 했다. 그의 연간 수입은 1억 달러를 넘었다. 그의 영상들은 평균 3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영상의 조회수는 수억 건에 달했다. 5년 후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은 6개월 후, 12개월 후 대화 영상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대화를 보여주었다. 안녕. 5년 후에 지미아이에서 17세의 지미는 훨씬 달라지고 성숙해진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의 나는 고등학생이야. 내가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음, 대학은 아닐 거야. 대학을 졸업한 후겠지. 와, 녀석. 정말 근사한데.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2015년에 있어. 5년 후에 내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지미의 얼굴에는 두려운 빛색이 역력했다. 그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는 계속 말했다. 오, 섬뜩할 것 같아. 너무 섬뜩할 거야. 편히 잠들어서 정말 이상하겠군. 이 영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될 때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지민은 미래의 나에 대해 넌지시 말했다. 진지해졌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내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거야.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어.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겠어. 꼭 그렇게 되고 말겠다는 그 신념은 더욱 확고해진다. 한편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를 압도했다. 지민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숨을 내뱉었다. 야, 그건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 천장을 응시했다. 지민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매우 깊숙이 연결된 나머지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었다. 오늘은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아침 7시 낭독입니다. 퓨처 셀프죠. 저는 낭비꾼 예인입니다. 잠깐의 상상을 끝낸 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과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게 될는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왔겠지?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았을 거야. 어쩌면, 어쩌면.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봐, 지금쯤이면 정말로 구독자, 100만 구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미래의 짐이야. 제발. 지금 내 손에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꿈을 한 번 더 선언하며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이 공개될 때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놓겠어. 이 책을 쓰고 있는 2021년 12월은 미스터 비스트의 안녕 5년 후의 지미아가 방송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현재 지미는 8,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미션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습이 됐다. 나아가 자신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곳으로 거듭거듭 도약했다. 지난 6년간 지미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미는 자신의 침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던 17세 청소년이었다. 언제? 6년 전에.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엄청난 부를 쌓고 비즈니스 기술을 익힌 그는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 와, 멋지다. 당시가 나도 지며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할 방법이 존재할까? 당연히 있다. 정말 가슴 뛰는 답변 아닌가?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미스터 비스의 놀라운 변화를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 당신도 꿈꾸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을 적용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심리학의 변화.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된다는 프레임이 우세했다.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되는 프레임이 우세했다. 마틴 셀리그먼. 인간은 과거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몰입하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낭독이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죠. 낭독을 제가 하는 이유 알았죠?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과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사상을 재창했다. 이런 관점을 결정론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쓰러지면서 연달아 쓰러진 하나의 도미노패에 불과하다는 사상이다. 과거의 사건인 도미노 패들은 현재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간의 권한이나 자유는 없다. 그저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결정론에 따르면 오늘의 삶은 자신의 과거를 재조합한 삶이다. 동아쌤 안녕하세요. 퓨처 셀프 책 왔어요? 낭독 가능하면 얘기해 주세요. 결정론이 지배적인 관점이었지만 이 사상에는 심각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인간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과거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자칭 긍정심리학은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 심리학의 핵심적인 신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과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과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등렸고 진행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 현대의 연구 결과들은 과거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20페이지입니다. 보스하네요. 아직 출근하시는구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다 보내셨죠? 자, 퓨처셀프 이어서 낭독하도록 할게요. 오늘날 심리학 연구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우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인간 정말 멋지 않습니까?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미래에 대해 무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서 지낼 것인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 현재에 남을 것인지 등 당신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죠. 스스로 내리는 결정도 셀 수 없이 많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아직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우왕좌왕 많이 하고 있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그렇죠.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출근을 하는 거고 지금 낭독을 하는 거죠.
목적의 다른 말은 목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 지향적이다. 인간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죠. 예를 들어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다고 가정해보자. 이 행동의 목표는 허기를 채우거나 심심해서 무언가 간식거리를 찾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가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다. 그렇죠. 목표가 무엇이든 목표가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죠. 저는 제 목표가 낭독이죠. 낭독이 제 삶을 열어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학교에 가는 것이 역시 이유가 있다. 학생마다 학교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도 있다. 교실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학생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적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20대, 80대까지 약물 얼마나 해로운 약물을 복용합니까? 또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얼마나 많고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도 있죠. 그런 행동 이면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행동을 할까? 내가 이 아침에 왜 낭독을 하고 있을까? 이 행동으로는 나는 어떠한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떠한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퓨처 셀프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의 목표가 다져지고 또 내가 낭독하는 기술이 생겨서 자신감도 스피치도 잘하게 되고 수익화도 따라오게 되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건 엄청 많죠. 이 행동의 결과 나는 낭독가로서 또 노벨 낭독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음에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엇.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What, how, why. 1단계, 무엇. 1단계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2단계에서는 그는 학교에 갔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럼 2단계, 어떻게, how가 되겠죠?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3단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왜, what, how, why.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비난하기 바쁘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고요.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목적, 목표, 명확하게.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그렇죠.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맞아요. 회피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그러면 나는 회피나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80%인가? 아니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20%인가. 데이비드 호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업계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그렇죠.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광고가 팔리는 거죠. 슬픔은 과거와 관련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한다. 대개 사람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한 이야기죠.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내가 낭독을 하기 한 10분 전에 당근을 먹었는데 생당근을 먹었는데 생당근이 올라오네요. 참, 아, 목에 걸렸었나 봐요.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동력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그 미래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일 수도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 셀프는 미래의 나와 연결을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데 이 서문이 정말 기네요. 서문이 길어. 어, 서문이 한 20페이지는 넘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서문을 길게 쓴 저자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7단계 인생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명한 조직 심리학자인 저자는 미래의 당신, 즉 목표를 달성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땡스 체인지의 성공의 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상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상상하라고. 맞습니다. 상상하셔야 합니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러면 현재의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최고 안내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당신과 더 빨리 연결될수록 미래는 더욱 창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현재의 삶까지 달라질 것이다. 반대로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를 지체할수록 미래는 시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상상을 하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천천히 할수록 그 미래가 시시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 날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 미래의 나를 확장하는 방법,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소 7가지, 미래의 나에 관한 가장 강력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하여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의 나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라. 내가 미래에 와 있다고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대요. 이 책 한 권으로 배우면 좋겠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